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직업 자리보다 지금이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제 직장을 가실 때, 이렇게 일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고객들과 일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어떤 광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칠레 사진인데요. 치키코마타의 구리 광산인데요. 카나스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 위에 있거든요. 안데스 산맥 위쪽에 있는 고산지대인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실 달에 착륙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 우주인들이요.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국에서도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데요. 페루의 리마가 정말 교통을 악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요. 그 버스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버스가 크잖아요.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그걸 앞질러 나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페루 택시기사는 정말 광적으로 운전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런 일도 있었고요. 코스타리코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가스 프로젝트,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에서도 일을 했고요. 코리아 쪽, 이제 한국에서도 전자산업 부문에서 일을 많이 해왔었고요. 이거는 아과사 폴즈라고 하는데요. 아과사 폭포수 브라질에 있지요. 아르헨티나 경계선에 있는 것인데요. 굉장합니다. 이런 데도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를 관람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나야그라 폭포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근무 경험을 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제안사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기업에서 고속 승진의 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업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커리어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에 취직하겠죠. 어느 회사에 취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회사는 이렇게 방향이 좋다 이렇게 정해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회사가 가는 길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한 커리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산업 부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너무 오래 근무하고요. 시간을.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일찍 귀가를 하게 되면요. 가족이 왜 이렇게 일찍 귀가했느냐. 이렇게 왜 일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균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똑똑하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근무에 너무 지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로서 여러분들은 주도적으로 책임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책임 권한이 많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만약에 주도적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 큰 역할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어떤 조직 안에서는 팀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팀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왜 나는 안 될까 하면서 인내가 없어서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인내와 겸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찾아 나섰을 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기업을 찾을 때 이제 권고사항인데요.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브랜드. 삼성 같은 경우에 좋은 브랜드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공적인 브랜드 아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이미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이미 그것을 구축했죠. 브랜드가 좋고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층이 부실하면 그 브랜드는 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 회사가 만드는 어떤 제품들이 정말 변화를 이끌고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면 정말 행복한 커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회사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행복한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어떤 보상 체제가 나의 어떤 성과 기반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30세에서부터 사실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기회들이 자꾸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CEO로서 나의 직원들에게 어떤 점을 내가 보느냐. 먼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직원이 태도가 좋다면은 많은 것을 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태도 말이죠. 다시 말해서 기업 문화라 기업 가치를 정말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 역시 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저는 12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성이 좋은 사람을 찾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임무를 맡겼으면 그것을 완벽하게